자, 이번 시간은 별의 진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별의 진화라고 하면 별이 탄생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를 진화라고 하는데, 이런 진화의 경로가 별의 질량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별의 질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성간 물질과 성운. 자, 별의 탄생은 이제 이 성운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운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주의 공간은 그 별과 별 사이는 가스와 티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스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고 수소가 약 75%, 헬륨이 약 25%쯤 됩니다. 그리고 티끌은 우리가 탄소 알갱이 같은 어, 먼지라고도 하는 그런 작은 고체 입자들이 티끌을 이루어져서 가스와 티끌이 퍼져 있는 것을 성운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성간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는 성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별은 저온 고밀도의 성운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저온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많은 성운이 성간 물질이 밀도가 높아서 모여 있을 때 온도가 만약에 높다면 온도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많이 큽니다. 성간 물질들이 운동 에너지가 많이 크면 이 자체의 중력,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이 성운 안에 있는 입자들의 전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되어야지 별이 만들어지는데, 온도가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수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그 높은 온도에 의해서 제각각 이제 무작위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온인 성운에서 점점점 수축이 되면서 점점점 수축이 되면 어, 중력에 의해 수축되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서 스스로 빛을 내는 단계까지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온인, 고밀도인 성운에서 별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원시별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크고 온도가 낮은 성운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성운에서 수축이 일어나면서 회전이 일어납니다. 자, 회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무작위로 운동하던 모든 이제 티끌 또는 가스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수축하는 가운데 음, 무작위로 운동하던 것들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한 방향으로 각자 제각각 움직이던 것들이 원반을 만들면서 한 방향으로 그런 제각각의 운동들이 이제 통합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제각각으로 움직이던 것들이 원반을 이루면서 수축하면서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밀도의 중심부가 만들어지면서 이 중심핵이 회전하는 단계를 우리는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시별이 중심부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원시별과 전주계열성을 크게 뭐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구분을 한다면 표면 온도가 1000K에 1000K에 이르게 되면, 이 원시별이 1000K에 이르게 되면 점점점 온도 올라가서 표면 온도가 1000K가 되면 우리가 태양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 6000K죠. 그리고 지구 같은 경우는 물론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300K 정도의 에너지를 내는 흑체와 거의 비슷한 에너지를 냈는데, 우리가 많이 배웠다시피 300K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을 거의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축해서
1000K에 이르는 1000K면 상당히 이제 온도가 높은 상태죠. 그러면 가시광선도 방출하게 되는 전주계열성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으로 중심부의 온도는 계속 상승하지만 아직 핵 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표면 온도가 1000K에 이르게 되는 단계를 우리는 전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아직까지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력이 더 우세해서 더 이제 원반을 이룬 채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전인 단계를 전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계속 수축은 이루어집니다.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수평 방향으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요게 이제 태양의 질량으로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5배, 태양 질량보다 5배인 별이고, 이거는 거의 100배인 별. 요거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이 아까 말했던 전주계열성이 되면 드디어 HR도 상에서 보이게 되는 정도의 단계가 됩니다. 그 이후로 태양보다 큰 별은 수평 방향으로 진화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광도는 거의 변화 없이 표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별은 표면 온도도 약간씩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광도는 점점점 작아지는 단계로 그러니까 그 전주계열성 단계 이후로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면서 표면 온도는 조금 올라가고 광도는 이제 크게 감소하는, 그래서 이제 반지름이 많이 작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 단계를 거치는 수직 방향으로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계열 전 단계에서는 큰 별은 수평 방향의 진화, 작은 별은 태양 정도의 별은 수직 방향의 진화를 한다라는 특징 정도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주계열성도 역시나 계속 수축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질량이 큰 별은 원시별에서 주계열 단계로 진화하는데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빨리 수축해서 워낙 이제 중력이 크기 때문에 빨리 수축해서 이제 주계열 단계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태양 정도의 별은 중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축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질량에 따라서 진화가 조금 다르죠. 자, 이제 드디어 주계열성이 됩니다.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약 1000만 K에 이르면 드디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별의 중심부에서 중심 핵에서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핵융합 반응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의해서 중력과 기체압, 아까 말했던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나오는 기체압입니다. 그 기체압이 평형을 이루는 단계라 해서 우리는 정력학 평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평형을 이룬 것은 무엇이냐? 중력과 기체압입니다. 기체압은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에 의한 기체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축은 하지 않고 이제 그 중력으로 수축을 하다가 기체압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커지기 때문에 수축이 멈춰서 반지름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를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태양 같은 경우도 주계열성 단계이기 때문에 주계열 단계이기 때문에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변화는 없이 계속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내는 단계입니다. 자, 이 주계열성의 특징은 뭐냐? 아까 말했던 중력과 압력 경도력, 즉 기체압이 평형을 이루어서 반지름이 일정합니다. 그 다음에
질량에 따른 영년 주기열의 위치는 계속 중요하게 말하지만 별의 질량에 따라서 진화 과정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영년 주기열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기열의 가장 처음 단계에서를 우리는 영년 주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HR도상에서의 위치가 질량이 큰 별일수록, 자, HR도를 간단히 그리면 질량이 큰 별일수록 요 주계열성이 쭉 있는 단계에서 왼쪽 상단에 위치하게 되고,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오른쪽 하단입니다. 자, 특징을 볼까요? 왼쪽 상단 주계열 특징은 온도가 높고 광도가 밝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은 표현 온도가 낮고 광도가 작습니다. 여기에서 위치하게 되면서 주계열 단계를 쭉 보내게 됩니다. 자, 주기에서의 수명은 상당히 중요한데, 별의 질량에 따라 주계열 단계에서 머무는 시간, 수명이라고 말하면 이거는 이제 전체 진화 과정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계열 단계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우리는 수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의 수명이라고 하고, 또는 별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도 주계열성에서의 수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즉 주계열 단계에서 머무르는 시간인데, 별이 클수록 전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주계열에서의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크고, 그것도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계열 단계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수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계열의 수명은 수소의 질량에 비례하고, 수소란 말은 별을 이루는 75% 정도에 해당하는 질량입니다. 단위 시간에 방출하는 에너지 양의 반비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별의 질량이 크면 주계열 단계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인 광도가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질량이 크면 중심부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서 초당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가 엄청 더 크기 때문에 초당 에너지인 광도가 더 큽니다. 그런데 질량이 작은 별은 중심부의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지 않아서 초당 방출하는 에너지인 광도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요 줄의 의미는 뭐냐면, 수명은 질량에 비례하고, 질량이 클수록 수명은 길어지겠죠. 그런데 광도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자세히 보면, 수명이라는 것은 당연히 수소의 질량이 많으면 주기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게 되겠죠. 근데 광도가 크면 너무 빨리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주기열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열에서의 수명 T는 질량에 비례하고, 그리고 광도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열에서의 시간당 에너지는, 즉 광도는 질량의 2에서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m의 3승 정도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면 이 식에서 L은 질량의 세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량의 3승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면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일수록 에너지 소모가 빨라서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기열에서 특징은 수명이 질량이 큰 별일수록 많이 짧아진다라는 것을 수식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는 에너지를 빨리 소모하는 중심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수소핵은 헬륨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중심부는 헬륨만 남게 되고, 헬륨의 가장자리에 있는 여기에서 수소가 이제 연소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이런 단계가 되면 우리 중심부의 핵은 더 이상 연소할 수 있는 온도는 1억 K에 해당하고, 1억 K가 되어야지만 헬륨이 연소하기 때문에 헬륨은 계속 수축하면서 자기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온도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헬륨의 가장자리에 있던 수소가 더 높은 온도에서, 아까 전에는 영연 주기열 단계에서는 한 1000만 K에서 핵융합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헬륨 핵이 수축을 하면서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면 요 수소가 핵융합하는 헬륨 바깥에서, 어려운 말로 우리가 수소각 연소라고 하는데, 수소각 연소가 진행될 때는 온도가 아까 말했던 1000만 K가 아닌 예를 들어서 2000만 K, 3000만 K 온도가 더 높은 곳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보다 주기열 초기보다 더 에너지가 더 많이 방출하겠죠, 초당. 그래서 광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헬륨액이 남게 되고 수소각 연소가 활발해지는 단계가 되면 주기열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정력학 표현을 이뤘다는 것은 중력과 중심으로 당기는 중력과 1000만 K 정도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기체 압이 평형을 이뤘다 했죠. 주기열성에서.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는데 수소 각 연소가 일어나면 헬륨 핵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온도 때문에 평형을 이루었던 기체압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중력보다. 질량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체압이 커져서 주기열보다 훨씬 더 큰 거성 단계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럼 거성으로 된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중심부의 헬륨액의 온도가 올라가서 수소각이 아까보다 훨씬 더 이전보다 높은 온도에서 연소하기 때문에 초당 방출된 에너지가 더 커집니다. 즉 광도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부피가 크기가 아까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 단계를 우리는 이제 거성으로 진화한다고 이야기하고, H활도 상에서는 여기 주계열 단계에 있다가 이렇게 표면 온도는 부피가 커지면서 반점이 커지면서 표면 온도는 내려가고 온도는 낮아지고 광도는 엄청 증가하게 되는 이런 거성 단계로 진화하게 됩니다. 헬륨액을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큼 높진 않기 때문에 압력 경도력이 중력보다 작아져서, 요거는 지금 말하는 것은 중심부 이야기입니다. 헬륨 핵 이야기입니다. 수축하게 되고 수소 껍질 연소, 아까 말했던 수소 각 연소가 이루어지면서 헬륨 핵이 수축하면서 방출된 에너지가 핵 주변의 수소층을 전달되어서 온도가 더 높은 상태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피부는 팽창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소 껍질 연소로 바깥쪽에 압력 경도력이 커지면서
외곽이 급격히 팽창해서 광도는 증가하고 표면온도는 떨어지는 H8도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단계가 거성 단계입니다. 적색 거성은 반지름이 커서 광도는 크지만 표면 온도가 또 낮아서 붉게 보입니다. 표면 온도가 떨어지면 우리가 광도는 이런 식이니까 온도가 떨어지지만 반지름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광도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성 단계가 지나면 중심부 수축으로 약 거성 단계 이후에 1억 K가 이르게 되면 드디어 헬륨 핵 반응이 시작되고 별의 외곽 측에서는 수소 껍질 연소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그러면 다시 그리면 여기서는 헬륨이 핵융합에서 탄소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아까 전에 계속 일어나던 수소 핵융합은 역시나 헬륨 핵 바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중심부의 헬륨 핵이 모두 소진되면 이 다음 단계는 뭘까요? 중심부에는 탄소가 남고 그 껍질에는 헬륨이 계속 연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수소가 계속 연소가 되고 있는, 그러면 중심부에는 탄소만 남고 여기서는 헬륨이 역시나 탄소로 헬륨 핵융합 반응을 이루어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또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하면서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는 이중각 연소라고 합니다. 이중각 연소. 왜 이중각일까요? 헬륨과 수소 껍질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이중각 연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탄소핵은 역시나 탄소핵이 연소될 만한 온도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수축하고, 그래서 중심부는 계속 탄소핵은 수축하게 됩니다. 헬륨 껍질 연소죠. 아까 말했던 밖에 있는 헬륨 껍질입니다. 중심부가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에 수소 껍질 연소, 두 개의 이중각 연소가 일어납니다. 탄소핵 수축하는 동안에 핵 주변의 헬륨 껍질과 수소 껍질에서는 역시나 핵융합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헬륨 껍질과 수소 껍질의 연소가 일어날 때 별의 외곽층이 급격히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그런 약간 불안정한 단계를 거치면서 광도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변하는 맥동 변광성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별이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게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Y축이 광도라고 하고 X축을 시간으로 하면 계속 주기적으로 광도가 바뀌는 불안정한 단계를 거칠 때를 우리는 맥동 변광성 단계라고 하고, 그 단계가 지나면 태양 같은 별은 행성상 성운으로 외피부가 전부 다 맥동이 이제 과해지면 외피부가 점점점 커지면서 이제 불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도너츠 모양의 관찰할 때는, 지구에서 관찰할 때는 도너츠 모양의 성운이 점점점 외피부가 커져나가는 상태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 그 중심에는, 행성상 성운의 중심에는 백색 외성이 아주 작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곽층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서 날아가 버리면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고, 중심의 탄소핵은 더욱 수축해서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의 일생을 보면 탄생한 이후에 이런 과정을 쭉 거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주기율 단계로 보면 되겠죠. 이게 적색 거성,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으로, 행성상 성운이 전부 다 날려서 날아가 버리면 중심에 백색 외성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축해서 주기율 단계 간 이후에 다시 거성 단계로 가서 이렇게 행성상 성운 이후에 외부로 날아가고 백색 외성이 쭉 점점점
식으면서 표면 온도가 떨어지고 역시나 식기 때문에 광도는 쭉 떨어지는 백색 외성 단계가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백색 외성에 빛을 다한다면 이제 빛나지 않는 단계까지 가면 별의 일생이 끝나게 되겠죠. 태양 같은 질량을 갖는 별이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단계는 지금 어떤 단계일까요? 2단계는 헬륨 핵이 수축하고 있으니까 주기열은 아니죠. 주기열은 중심에서의 수액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건 바로 헬륨 핵이 수축하고 여기에서는 수소가 연소하는 여기서 바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수소가 있는 단계인 거성 단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거성 단계에서의 모습이고 이게 조금 더 거성 단계를 지나면 헬륨 핵이 연소하게 되면서 중심에 탄소가 남고 헬륨이 연소하고 수소가 연소하는 단계를 또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계열성과 거성과 거성 이후의 단계, 이제 탄소액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구분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과정인데요. 자,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은 태양 같은 질량을 갖는 별은 탄소 이후 탄소가 다시 연소하는 과정을 거칠 만큼 질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탄소까지 딱 끝나는 백색 외성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백색 외성으로 태양 같은 질량을 갖는 별의 경우는 그냥 끝이 납니다. 근데 질량이 매우 큰 별은 탄소도 이제 수축을 하면서 탄소가 연소할 수 있는, 즉 네온이 되고 또 더 큰 질량을 갖는 별은 또 산소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핵융합 반응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서 많은 껍질 구조를 갖는 내부 구조가 만들어지고 아주 질량이 큰 별인 경우는 이제 중심 핵에서 여러 번 중력 수축 과정을 거치면서 그만큼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철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진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적색 거성보다 훨씬 큰 광도가 또 훨씬 큰 초거성이 이제 되는 것들은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더 큰 별의 경우에 이런 다양한 껍질 구조를 나타내면서 이제 큰 광도를 내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별들은 또 주기열 단계도 질량이 커서 엄청 이제 주기열 단계에서 질량이 매우 큰 별들은 아주 주기열 단계에서 수명은 짧지만 역시나 거성이나 초거성 단계도 매우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거성이나 초거성 단계에서 머무는 시간도 질량이 큰 별들은 주기열 단계에 비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한번 별의 질량에 따른 최후를 정리해 보면 태양보다 0.08배 이하인 별들은 내부 온도가 수소 핵융합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수핵융합을 일으키지 않고 단순히 중력 수축에 의해서만 빛을 내다가 에너지가 생겨서 빛을 내다가 그대로 갈색 외성이 되고 맙니다. 근데 0.08보다 크고 0.26보다 작은 별들은 수소핵융합은 일어나지만 그 수소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헬륨은 또 수축해서 탄소가 되지 않습니다. 태양 같은 별은 탄소가 되죠. 질량이 좀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별들은 그냥 백색 외성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이때 백색 외성은 탄소가 아니라 헬륨으로 이루어진 백색 외성입니다. 자, 그리고 질량이 0.26보다 크고 태양 질량 8배보다 작은 별, 즉 태양 전후인 별들은 거성 단계 이후에 질량이 작은 별, 이 정도 되는 별은
검은고 자리 알랄형 변광성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맥동 변광성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게 검은고 자리 알랄형이라는 말은 검은고 자리에 있는 특정 이제 변광성이 아주 이런 특징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맥동 변광성 과정을 거치고 요 단계에 이른 요 질량을 갖는 별 중에서 질량이 큰 별들은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해서 이제 세페이드 자리에 있는 또 어떤 특정 별이 맥동 변광을 하는 형태가 검은고 자리랑 좀 달라서 태양 정도의 별과 좀 달라서 이름을 세페이드형 변광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행성상 성운을 거쳐서 백색 외성이 됩니다. 백색 외성은 점점점 외피부가 커져서 이 정도의 속도를 내면서 별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8배 이상이 되는 별들은 지속적으로 아까 말했던 규소, 산소, 탄소 이 방향이다, 그죠? 수소, 헬륨, 탄소, 산소, 수소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철까지 만들어내면서 핵 반응은 더 이상 일으키지 못하고 초신성 폭발의 과정을 통해서 날아가 버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철까지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지만 철 이후는 철보다 더 질량이 큰 원소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까지가 이제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철까지 연소가 철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면 아까 전에 우리가 별을 이렇게 크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중력을 이기는 기체 압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의 크기를 겨우 유지하는데 연소를 다 해버리면 더 이상 이 중력을 이겨낼 기체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별은 순식간에 붕괴하게 되고 그 붕괴한 에너지가 너무나 커서 중심핵을 때리면서 폭발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외곽층은 날아가 버리고 초신성의 잔해로 흩어져 버리고 중심에는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남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되는 단계인데 1.4 이거는 이제 중심핵의 질량입니다. 중심핵이 남은 중심핵이 1.4 태양 질량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통 중성자별이 남고 그 다음에 3보다 태양 질량보다 더 큰 별들은 이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심핵의 질량입니다. 별들은 블랙홀이 되어서 별도 이제 빛도 이 어떤 그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서 빛도 새어나가지 못하는 정도의 질량을 갖는 블랙홀이라는 천체가 됩니다. 여기서 이 중성자별과 블랙홀은 밀도가 아주 큰데 중성자별은 1 세제곱센티미터 정도를 의 질량이 거의 1000톤 이상 되는 엄청나게 질량이 크고 블랙홀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블랙홀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또 설명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별의 질량에 따른 최후를 나누면 요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성운에서 질량이 작은 별들은 주계열이 되고 적색 거성이 되어서 행성상 성운이고 가운데에 있는 백색 외성이 뭐 헬륨이나 또는 탄소로 남단 말이죠. 태양 같은 경우는 탄소로 남습니다. 그다음에 성운이 질량이 큰 별들은 모여서 초고성이 되고
초인상 폭발을 해서 중성자별 또는 더 큰 질량을 갖는 별들은 블랙홀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영화에서 어떤 영화에서 블랙홀을 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으로 블랙홀을 이제 가상으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블랙홀은 빛도 새어나가지 않지만 강착 원반이라고 하는 곳에 물질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열을 내고 에너지를 내고, 또 여기 있는 하얀색 빛들은 저 멀리 있는 빛들을 휘게 만들어서 이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휘게 만들어서 이렇게 원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영화에 나왔던 블랙홀의 가상적인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세게 아주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부분은 더 밝게 보일 거고 멀어지는 부분은 더 어둡게 보일 거라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만든 블랙홀의 이미지였지만 이거를 또 보정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2019년 10월 달에 실제로 관측이 되어진 블랙홀 사진이 공개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촬영한 연구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계속 확대되고 있죠. 계속 확대되고 있죠. 엄청나게 오랫동안 촬영한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블랙홀의 모습인데 이 블랙홀은 아까 전에 영화에서 과학적인 근거로 한번 생각해 봤던, 물론 해상도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거리가 수천만 광년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아까 이제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쭉 이제 얼마나 멀리 있는 건지 알 수 있을 만큼 이제 계속 줌을 했던 영상을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블랙홀이라는 어찌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잘 몰랐던 그런 별의 최후의 일부였던 것이 아주 최근에 이미지로 또 이렇게 촬영되었다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 같습니다. 자, 이것처럼 오늘 이제 별의 진화를 쭉 배웠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한 부분,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것들은 우리가 또 탐구 활동이나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